지금 이 순간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주식이 흔들리고 코인이 같이 빠지고 안전자산이라고 믿어왔던 금까지 동시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은 원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평범한 조정 국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빠져나갔을 것이고 서민은 원래 잃을 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역사는 늘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 계층은 언제나 중산층이었습니다. 이건 특정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자산 시장의 동시 붕괴가 누구에게 가장 치명적인지, 그리고 왜 항상 중산층이 먼저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점점 숨이 막히는지, 왜 기준선은 계속 멀어지는지 말이죠. 보통 시장이 흔들리면 돈은 이동합니다. 주식이 빠지면 금으로 옮기고 위험 자산이 흔들리면 현금으로 이동합니다. 이 질서가 유지되는 한 시장은 공포 속에서도 나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반면 지금은 이 질서 자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도 불안하고 코인도 불안하며 금마저 흔들리는 순간은 자산 간 이동이 아니라 자산 전체의 재정렬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살아남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도 아닙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앞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계층이 바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이 없다는 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집도 있고 주식도 있고 어느 정도의 예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산 대부분이 움직이기 어려운 형태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집은 대출과 함께 잠겨 있고 주식은 노후 대비라 쉽게 팔 수 없습니다. 코인은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들고 있고 예금은 생활비와 비상자금이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산은 있으나 선택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구조가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늘 대응이 늦어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비슷한 생각이 반복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지금 팔면 손해가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떠오릅니다. 그 순간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 사람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 자산 가격은 더 내려가고 심리는 더 얼어붙습니다. 이때부터 무너지는 건 계좌의 숫자가 아닙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지며 생활의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외식이 줄고 여행이 사라지며 계획이 하나씩 보류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뉴스에서는 이럴 때마다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일시적 변동성이라는 표현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중산층에게 이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생존 시험에 더 가깝습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곧바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반면 중산층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팔기엔 늦은 것 같고 들고 가기엔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애매한 위치가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 상태 자체가 위기라는 점입니다. 자산 시장의 위기는 언제나 약한 곳부터 무너뜨립니다. 소득이 아니라 구조가 약한 곳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산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증명된 공식입니다.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말은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며 대비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는 순간 계층이라는 말은 점점 설명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더 벌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자산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묶인 채 버티고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체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 타이밍이나
종목 추천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신 이 국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중산층이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는지를 함께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곧 방어력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흔들릴 수도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조용히 기준을 바꾸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과 신호를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